정근선이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를 갖다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근선의 값은 x축인 녀석의 지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가 있었습니다. 2x승의 값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2x승이 있는데 3배라고요? 3배하게 되면 0,1이라는 점의 좌표는 0,3이 됐을 겁니다. 여기 있는 값들은 3배하게 되면 엄청 더 가팔라질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0과 1 사이 있는 값들이지만 3배하게 되면은 0과 3 사이 있는 숫자 되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의 값을 얼만큼 행동하라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4칸? 그럼 0,3이라는 점의 좌표가 1,7로 바뀌어? 그리고 위로 지금 3칸 같잖아. 위로 4칸 같잖아. 그럼 정근선이 뭘로 바뀌어요? y는 빵이었던 정근선이 y는 4로 바뀌어요? 오른쪽으로는 한 칸, 위로는 4칸? 중요한 거는 문제가 치역과 정근선만 구하라면서요. 그래프는 이건데 치역이 뭐야? 정근선이 4니까 4보다 큰 모든 실수? 정근선 y는 4인가요? 이걸 왜 못했지? 다음에 67쪽 모르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67쪽에 3번이라고 하셨습니다. 67쪽의 3번은 x의 값이 미세 값이 1보다 큰 거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있겠습니다. 미세 값인 x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전에 x제곱 플러스 1의 값이랑 2x 먼저 대소관계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빼서 대소관계 비교하면 되나? 뺐더니 x-1 제곱인가요? x의 값 1보다 크니까 이건 양수야?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1하고 2x 중에는 더 큰 녀석의 값이 앞에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세값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네,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증가함수니까요. 또 모르는 게 있나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최대치수는 설명할 게 딱히 없는데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69쪽의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지수함수, 앞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68쪽에도 개념 확인 문제가 있네요.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가 3x승이 있습니다. 3x승이라고 한다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의 값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셈이 x축, y축 그림은 생략했습니다. 지수함수가 증가할 건데 증가한 녀석을 다 그리지 말고 마이너스 2부터 빵까지만 그리라고 했나요? 증가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한 게 당연히 최소값일 거고요.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당연히 최대값일 겁니다.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9분의 1이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증가예요, 감소예요? 네, 미세값이 이건 미세값이 3분이라고 써있지만 제곱할 거라서 미세값이 9분의 1인 지수함수죠. 얘는 실은 이렇게 나중에 그래프를 갖다 그릴 때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문제 풀 겁니다. 미세값이 9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녀석입니다. 축은 그리지 말까? 감소한 녀석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분의 그림만 그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양쪽 끝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이어서 27 플러스 1 대입하면은 3분의 1에 1승이어서 그 최대값은 27이고 최소값은 3분의 1입니다. 이런 녀석은 가장 단순한 지수함수입니다. 가장 단순한 지수함수는 경계값, 이런 게 경계값이라고 부르거든. 경계값을 대입하는 함수값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하겠네. 단순 증가, 단수 감소했을 때는 각각의 범위의 끝에 있는 녀석의 값을 대입하면 그게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69쪽에서는 단순한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합성함수입니다. 지수함수한테 2차 함수를 대입한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면 미세값이 오니까 증가함수긴 할 건데 나는 치환을 해야 되겠구만. 2차 함수랑 합성했으니까. x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값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t의 값이 있을 거고요. 그 t의 값을 가지고 또 대입하는 거지. 저 함수를 치환했으니까 저 함수의 값은 5의 t승인가요? 그때 나오는 y의 값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이건 2차 함수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고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 대칭축이고 아래로 블록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이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3 대입했더니 따라서 난 t의 값의 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가 t의 값의 범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함수는 증가하니까 증가한 녀석은 작은 걸 대입하면 최소값, 큰 걸 대입하면 최대값이에요. t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최대값은 최소값은 5분의 1이에요. 15를 대입했더니 최대값은 5의 15승이라고요. 그래서 최소값은 5분의 1이고 최대값은 5의 15승이 최대값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당연히 치환하실 거죠? 합성함수니까요. 내가 치환하는 거는 2차 함수의 값을 치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입하는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대입할 겁니다. 나오는 값은 t의 범위입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8까지가 t의 값의 범위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를 대입할 건데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값이 y는 2분의 1 t승인가요? 그럼 당연히 이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한 녀석에 대해서 일부분만 그림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8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따라서 나오는 y값의 범위의 값이 아이고야 순서 바꿨었지. 256분의 1이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2가 최대값인가요? 근데 가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x가 누구야?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이 누구예요? 선생님 질문 똑바로 들으셨죠?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x가 누구예요? 3을 대입해야지 15가 나오고 15를 대입했을 때 이게 나왔던 거죠? 이 최대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x의 값은 3입니다. 최소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최소값이 나오는 x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가끔 애들이 엄청 틀려서 와. 니네도 틀려서 올 거야. 분명히 5명 중에도 한두 명은 틀려서 오실 거야.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이 15라고 얘기하는 바보들이 가끔 있어. t가 x는 아니죠? t의 값을 x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수함수입니다. 얘는 증가의 감소에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최소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거는 감소하는 녀석 같습니다. 감소하는 녀석이니까 최대값은 뭘 대입해요? 최소값은 감소함수기 때문에 1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이해된 거 맞나요? 단순 증가, 단수 감소한 녀석은 양쪽 끝에 있는 숫자만 대입하면 그게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그림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단순한 증가함수, 감소함수 맞아? 합성함수야, 증가함수, 감소함수야?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치환할 생각입니다. 치환했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을 치환했더니 y라고 한 녀석의 값은 2의 t승 마이너스 3인가요? 대입하는 x의 값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를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나오는 t의 범위가 뭐죠? 대칭축은 y축인 것 같은데? 자, 최소값은 누구예요? 네, 빵 대입한 최소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최대값은 누구예요? 네, 2 대입한 6의 값이 최대값이네요. 지금 주어진 그림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빵 대입한 게 최소값, 2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그럼 다시 이 값을 대입할 건데 최소값이 누구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최대값은 누구야?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충분히 될 걸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치환하겠습니다.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2x인 것 같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니죠? 잘못 보면 안 되는데. 맞아? 치환했습니다. 치환했더니 3분의 1의 t승 플러스 1입니다. 대입하는 건 0부터 1까지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값을 대입할 건데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대칭축이 마이너스이면 0부터 1까지 그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0 대입했더니 1 대입했더니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3대 2번계 최소값이면 누구예요? 빵대 2번계 최대값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정의역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지금은 지수함수가 아니네. 지금은 지수함수한테 2차 함수를 대입한 게 아니라 지금은 2차 함수의 지수함수를 대입한 것 같습니다. 쌤은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2의 x의 값을 t라고 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치환하게 되면 저 함수의 값은 y는 t제곱 2의 3승을 따로 쓰면 8t 플러스 10이죠. 그런데 x의 값의 범위의 값은 빵부터 3까지라면서요. x가 빵부터 3까지면 t의 범위가 뭐야? 1부터 8까지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대칭축의 값은 4가 대칭축입니다. 4가 대칭축이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나요? 4대 2 반응의 값이 최소값입니다. 4대 2 뺐습니다. 최대값은 8대 2 반기 최대값인 것 같은데? 두 개를 더해주세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지금은 방금 전에 정의역이 있었나요? 정의역이 만약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었다고 한다면 지수의 값을 치환하게 되면 x의 값을 대입해서 t가 나오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t의 값은 2x승이라고요? 모든 실수 x 대와 t의 범위가 뭐야?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고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해도 지수의 값을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깁니다. 이 범위를 빼먹으면 문제를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수함수와 합성함수를 치환해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한 개짜리 지수를 치환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한 개짜리 지수를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4x는 뭐라고 할 거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범위가 중요합니다. 한 개짜리를 치환하게 되면 지수의 치역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자동이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깁니다. 범위를 빼먹으면 문제를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두 개짜리를 치환하고 풀 때가 있습니다. 두 개짜리를 치환했을 때는 4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의 값이 누굴까요? 곱셈공식 사용하면 저게 t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두 개짜리를 치환했을 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이 두 개 숫자 양수 맞아? 지수의 값은 0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 맞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습니다. 두 개 곱한 건 1인가요? 최소값이 누구예요? 따라서 이건 범위의 값이 두 개짜리를 치환했을 땐 범위의 값이 2보다 같은 범위가 생깁니다. 이 범위는 엄청 중요합니다. 한 개짜리를 치환하면 0보다 크다. 두 개짜리를 치환하면 2보다 크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이 두 개를 가지고 꽤 많은 문제를 출제합니다. 머릿속에 입력됐을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안 쓰신 분들은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입력됐으면 안 써도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나오네? 자, 주어진 녀석의 값은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 같아.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두 숫자는 모두 양수값이기 때문에 2루트 두 개 곱하겠습니다.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2루트가 답인가요? 근데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x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거야? 최소값을 가질 때는 두 개의 숫자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x의 값을 뭐라고 할 거냐? x의 값을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때 최소값이 루트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 봤던 건 지수 함수고요. 지수 방정식 파트로 갔습니다. 지수 방정식은 너무 유치해서 앞에 있는 내용 정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의 x의 제곱 플러스 6승입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의 몇 승이야? 당연히 미세값이 똑같으니까 지수의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항했습니다. 근의 값이 누구누구 있다고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앞에 건 미세값이 4번 3입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미세값이 마음에 안 듭니다. 미세값을 4번 3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수의 값이 누구예요? 여기 안 보여. 이 녀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뀌나요? 역수치했으니까요. 그럼 지수에 있는 값을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이항했습니다. 맞겠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지수 방정식인 척은 2차 방정식인데 이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건 치환하려고요. 아, 2차 방정식이 아니구나. 자, 2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t의 값은 범위가 생긴다고요? t의 범위는? 치환했어. 그럼 얘는 뭐라고 치환할 거야? t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의 값이 빵입니다.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1빵 마이너스 3 마이너스입니다. 조립제법은 누구로 해요?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따라서 t 플러스 1하고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입니다. 인수분해 더할 수 있습니다. 더했더니 이렇게 되나요? 그럼 t의 값은 두 가지입니다. t의 값 한 녀석의 값 마이너스이고 한 녀석의 값 2입니다. 버릴 게 생겼습니다. 뭘 버려? 양수값만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2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따라서 2x의 값이 2가 나오는 x의 값이 답입니다. 답은 1이 답이라고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거는 3분의 1의 거듭제곱이고 두 번째 건 9분의 1의 거듭제곱인데 그렇다면은 미세값을 똑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긴 한데 앞에 거는 지금 이건데 이항했더니 이겁니다. 미세값을 똑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을 바꿀까? 3분의 1의 몇 승이에요? 그럼 지수의 값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x가 누구예요? 아, 아닌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파트입니다. 3의 A승하고 3의 B승을 똑같다고 한다면 당연히 A, B의 값을 똑같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1의 A승의 값이랑 1의 B승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A, B가 꼭 똑같다고 할 수 있냐? A, B 달라도 되지. 미세값 1이면 지수의 값이 달라도 얼마든지 등호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X의 5승이랑 Y의 5승의 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X, Y가 똑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X, Y가 똑같으면 이거 똑같을 거 아니야? 하지만 X가 이래도 돼요? X와 Y가? 그건 어차피 이 범주에 포함되잖아. 근데 3의 예를 들어 5승과 2의 7승은 다르잖아. 이건 같지 않습니다. X의 5승과 Y의 7승의 값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X가 누구라면? X, Y가 1이면 같게 만들 수 있나요? 자, 어떤 숫자 A의 X승과 B의 Y승이 있는데 어디에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3의 0승의 값이랑 5의 0승의 값은 누구야? 둘 다 1로 똑같아? 미세에 있는 값이 달라도 설령 달라도 지수에 있는 값이 0이면 같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걸 예시 들었냐면 이런 걸 예시 들었습니다. 미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방정식 푸는 방법이 살짝 달라지는데 첫 번째 방정식은 잘 관찰하면은 지수의 값이 똑같아? 첫 번째 방정식은 지수가 똑같냐고요. 지수가 똑같으면 미세값이 똑같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맞나요? 미시 똑같으면 이건 등호가 성립할 거니까요. 두 번째, 설령 미세값이 같지 않아도 똑같을 수가 있어? 미세값이 같지 않아도 지수의 값이 누구라고 한다면 네, 지수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등호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근해값은 5인데 여기서 얻어지는 근해값은 답으로 이것들을 전부 다 골라야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아래에 있는 것만 똑같으면 돼 라고 생각해서 5만 고르는 잘못을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의 값이 빵이어도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걸 빼먹지 마세요. 근데 이것도 뻔히 알면서 애들은 맨날 빼먹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지금 미시 똑같아. 미세값에 있는 x의 값이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수의 값이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2x-3의 값이랑 x-1이 똑같으면 등호가 성립할 것 같아. 하지만 설령 지수의 값이 달라도 x가 누구면 등호가 성립할 수 있지? x의 값 1이면 등호가 성립할 수 있지? 첫 번째에서 얻은 x의 값은 두 번째 x의 값 1입니다. 지수만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이것만 답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걸 빼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요. 미세 값 1이 됐을 때 똑같고요. 지수의 값이 빵이 됐을 때 똑같다는 사실을 빼먹지 마세요라는 파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지수에 대해서 방정식을 푸는데 연립방정식 파트입니다. 지수 방정식의 연립방정식. 쌤이 이걸 안 지웠네. 우리가 2x의 값은 뭐 대문자 x, 3의 y승의 값은 대문자 y라고 공수 풀 생각이거든? 자, 그럼 치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구라고요? x 플러스 6y라고요? 3의 1승을 따로 썼으니까요. 두 번째 녀석의 값은 누군데요? 대충 연립해서 x, y 구하세요. 첫 번째 값한테 2배 했습니다. 뺐습니다. 13y의 값이. 따라서 y의 값은? x의 값은? 4? 맞아? 그래서 y는 치환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겁니다. 자, 그 다음 방정식으로 갔습니다. 자,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방정식 파트에서 이 문제 중에 꼭 출제됩니다.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에서 문제가 구하라는 건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수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의 값이 누구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나는 문제를 두근의 곱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합을 구하라고 하지만 문제를 두근의 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우린 치환할 겁니다. 치환했습니다. 누굴 치환해? 3x의 값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2 곱하기 t의 제곱 14 곱하기 t 이거라고요? 그런데 2로 약분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9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원래 방정식의 근은 누가 근이라고요?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에요? 근데 우리 치환했잖아. x가 알파 베타면 t가 누구야? x가 알파 베타면 t가 누구냐고. 하지만 문제는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두근의 고백값을 사용할 겁니다. 두근의 고백값이 누군데요? 두근의 고백값은 9예요. 근각에서 관계에서.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누구라고요? 지수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라면은 두근의 곱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다음 챕터 로그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은 두근의 합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제 지수부동식으로 갔습니다. 지수부동식은 별거 없습니다. 증가함수면 부동호 방향 바꿔. 감소함수면 부동호를 증가함수면 부동호 바꾸지 말고 감소함수면은 부동호를 바꿔주세요.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수부동식은 미세값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부동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부동식을 풀고 있습니다. 미세값이 4하고 2로 달라요. 미세값을 통일하겠습니다. 미세값을 2로 통일할까? 미세값 2로 통일했더니 좌변값은 2에 4x 플러스 2승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x 마이너스 1승이고요. 부동호 방향 바꾼다고 안 바꾼다고? 2를 제거해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증가함수니까요. 따라서 3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두 번째 녀석의 값은 미세값이 3분의 1로 통일할 생각입니다. 앞에 건 3분의 1의 2x 마이너스 1승인데 뒤에 녀석의 값은 3분의 1에 부동호 방향은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어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꿔줘요? 이항했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부동식을 풀어주세요. 치환해야 되겠네. 방정식 공은 똑같지 뭐. 자, 앞에 거 치환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치환하는 거는 2의 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고 있습니다. 좌변값 치환했습니다. 이항도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려고요. 따라서 해가 누구야? 2분의 1부터 t의 값이 4까지인데 t의 값을 바꿔 썼습니다. 그럼 x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찬민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치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치환하는 건 3분의 1 x의 값을 치환할 생각입니다.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은 9죠? 3분의 1의 2승의 값은 9분의 1입니다. 내가 지금 3분의 1 x의 값을 치환했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구야? 첫 번째 건 t제곱, 두 번째 건 말해주고 시작했잖아. 세 번째 건 누구예요? 자, 이 방정식 풀고 있습니다. 양배 9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9t제곱 플러스 인수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t의 값의 범위는 t가 지금 3분의 1 x승이었나? t의 값이 마이너스 9보다 작다 또는 그런데 나는 치환할 때 이걸 신경 안 썼네. t는 무조건 지수의 값을 치환하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t의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음수가 없었나? 얘만 풀면 되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은 2보다 부동항을 바꿔야 돼. 미세 값이 3분의 1이니까요? 약간 꼼꼼하지 않거나 완전히 몰입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땐 자꾸 실수가 유발됩니다. 집중하셔서 실수 없이 풀어야지 짧은 시간 안에 숙제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세값이 미지수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야, 미세값은 절대로 음수인 건 생각하지 마, 빵인 것도 생각하지 마. 미세값은 양수 중에서만 생각해. 근데 얘는 미세값이 1인 것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값이 1인 걸 허용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자, 부동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x 똑같잖아. xx 똑같으니까 선생님은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은데? 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르니까. 제일 처음에 x라는 세의 값의 범위의 값을 0부터 1까지. 두 번째, x의 값 1일 때. 세 번째, x의 값 1보다 컸을 때로 세 개의 범위를 쪼갰습니다. 0과 1 사이였으면 감소함수인가요? 감소함수니까 분호 방향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의 범위는 근데 실은 x가 0부터 1 사이인 것들만 답으로 인정할 수 있잖아. 0과 1 사이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첫 번째 범위에서는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x의 값 1이면 좌변값이 누구야? 좌변값 1이고 우변값은 누구야? 부동은 성립하지 않지만 등호가 성립하네. 저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해를 뭐라고 할 건데? 네, x의 값 1이라고 하는 x의 값 하나만 해라고 인정할 겁니다. 세 번째, x의 값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증가함수일 겁니다. 증가함수는 부동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3x-1 값이 10보다 작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 3보다 작가 나왔습니다. 1보다 큰 것 중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찾는 해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미세값이 누구라고 봐야 되지? 좌변값은 미세값이 x였을 때 지수의 값이 x의 제곱이 있는 거고요. 우변값은 미세값이 x였을 때 지수가 누구라고요? 자, 그럼 범위를 쪼갭시다. 범위를 쪼개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의 값이 0과 1 사이 있다면 부동 방향을 바꾸면 돼요? 부동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가능해? 제곱한 숫자는 절대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일단 없습니다. 두 번째, x의 값 1이면 좌변값 1인데 우변값 1입니다.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x의 값 1보다 컸을 때는 부동 방향을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가 뭐야? 내가 해든 모든 실수네. 모든 실수 대비해서 다 마이너스보다 큽니다. 그럼 답을 뭐라고 쓸 건데요? 네, 1보다 큰 것만 답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활용 파트입니다. 중고차 업체에서는 중고차의 거래 가격을 정할 때 업체에서 중고차를 최초 구매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구매 금액의
50%씩을 낮춰줍니다. 좋겠다. 네, 여기서 찾을래. 그런데 최초 구매 가격이 1000만원인 어떤 중고차의 가격을 125만원 이하로 정했을 때 이 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지 최소 몇 년이 경과한 뒤인지 맞춰주세요. 최초의 중고차 가격이 얼마였다고? 10,000원 떼고 1000만 쓰겠습니다.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1년이 경과하면 얼마 된다는 얘기야? 1년이 지나면 500만원 된다는 얘기야? 절반이 낮춰지니까? 그럼 그걸 10으로 쓰고 싶어. 2년이 경과하면 얼마가 돼? 어렵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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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지난 거야, 이제? 답이 3년이야? 아, 나 이 새끼들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드냐? 그래서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가치는 절반이 되는 건가요? 나의 바람은 이게 125만원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000으로 나누게 해주면 2분의 1의 n승의 값은 8분의 1 이하였으면 좋겠고요. 미세값이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바꿔야 되나요? 따라서 n값은 3보다 커났습니다. 최소값은 3인가요? 다 했나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이 남았어. 현재 시간이 53분. 지금 싸? 내일 2시까지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까지 CPR까지 다 끝내오는 겁니다. 5분 다 완벽하게 풀어오는 날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창민아 왜 웃어? 불가능하다고? 내가 안 할 거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웃음으로. 근데 자꾸 오늘처럼 숙제 한두 명씩 이렇게 안 하면 언젠가 쌤 내 들어. 토탈점은 오늘까지. 내일은 고동수학, 수학원이랑 수학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잘 가세요.